비타민 D의 암 예방 효과,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암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많고, 반대로 암 예방을 위해 꽤나 고용량으로 섭취하며 비타민 D 수치를 크게 높이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워요. 오늘은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가장 도움되는지 살펴보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도 뒤에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리는데 암 예방이라는 것은 암을 100% 막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는 약 40% 정도 암 발생 빈도가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절대로 비타민 D가 결핍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정상 수치인 20보다 낮을 경우 각종 암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 조금만 신경 써도 쉽게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요. 1일 1000IU만 꾸준히 섭취해도 충분히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고, 체중이 높거나 체질상 비타민 D의 흡수가 더딘 분이라고 해도 2000IU로도 충분히 정상 수치에 도달 가능합니다. 평소에 야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식습관이 좋지 않아 비타민 D의 결핍이 우려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적은 함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해서 정상 비타민 D 수치인 20에서 30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의견을 들려주신 분 중 꽤 많은 분께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6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굉장히 높은 함량의 비타민 D를 장기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섭취 방법을 반대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D 수치가 60 이상일 때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 논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과거의 3가지 연구를 종합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높을수록 특히 60 이상일 때 유방암의 발병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집계된 피험자 중 상당수, 특히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쪽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스루트 헬스라는 기관에서 진행한 연구의 피험자들이었습니다. 저기가 뭐하는 곳이냐면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는 키트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는 저 기관과 더불어 비타민 D를 판매하는 업체와 비타민 D 소사이어티라는 곳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피험자 선정은 그래스루트 헬스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건강 상태를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코호트 연구였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D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진행한 비타민 D의 팬들이 참여한 설문 연구가 저 비타민 D의 유방암 예방 효능을 드러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설문지를 통한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 또는 의문은 대부분 이런 코호트 연구를 통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조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 연구의 결과가 모두 팩트라고 해도 저 연구가 단지 유방암 한 가지만을 놓고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방암에 좋으면 다른 암에도 당연히 다 좋겠지, 그리고 건강에도 다 좋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D의 암 예방 효과는 어떤 암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일부 암은 비타민 D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발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질수록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불면증이나 낙상 사고율 증가, 그리고 특정 수치를 넘었을 때 오히려 사망률과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비타민 D 수치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법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결핍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상적으로는 정상 수치 중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30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법칙은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몰아서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다른 수용성 비타민들과 다르게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했을 때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돼 서서히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섭취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훨씬 저렴하게 섭취하기 위해 매주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또는 매달마다 한 달분을 한 번에 섭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섭취 방법으로 진행된 임상 연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비타민 D를 몰아서 섭취하는 이 방법이 같은 양을 분할해서 매일 섭취할 때보다 효력이 떨어지고 건강에는 더 해로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암 예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는 경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몇몇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비타민 D는 몰아서 섭취하기보다 가능하면 적은 용량으로 매일 섭취하거나 못해도 며칠에 한 번 정도 빈도로는 섭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법칙은 꾸준히 장기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 섭취와 암 발생률 간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한 바이탈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첫 2년간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3년 차부터 관찰했을 때 비타민 D를 섭취한 군에게서 25%가량의 유의미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 섭취를 통한 암과 관련된 효력은 곧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다섯 번째 법칙은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의 암 예방 효과는 현재로서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났고 BMI가 30을 넘는 과체중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높은 분들은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해도 비타민 D 수치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정상 체중인 분들이 100IU를 섭취할 때 수치가 일씩 오른다면 체중이 높은 분들은 200IU를 섭취해야만 일씩 수치가 올라요. 만약 높은 체중에 비해 섭취량이 부족했던 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라면 다행인 일입니다. 섭취량을 높이면 해결되니까요. 다만 어떤 연구에서는 비만인 경우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의 활성 변화로 비타민 D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살을 빼기 전에는 비타민 D의 암 예방 효력을 제대로 얻기 어렵겠죠. 결국 아직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이 높은 분은 기본 용량의 2배 용량으로 섭취하길 권해드립니다. 결핍이 우려되는 경우 2000IU를 유지 용량으로 섭취하세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암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을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법칙은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22년도에 발표된 비타민 D에 관한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 D를 단독으로 섭취한 군에게서도 암 발병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한 군에게서 거의 2배나 높은 예방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오메가3를 단독으로 섭취한 군에게서도 결과가 나타난 만큼 오메가3 자체의 효력도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만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가 크게 증강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암 발생을 막아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메가3 영양제 자체에도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미 생선을 주 2회 이상 충분히 섭취하는 분께는 굳이 오메가3를 추가하길 권해드리지 않고요. 평소에 생선을 잘 드시지 않는 분에 한해서 기본 용량인 1일 1000mg 정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비타민 D가 좋은지 문의가 정말 많은데 사실 비타민 D는 제품 간에 거의 품질 차이가 없습니다. 브랜드보다는 용량을 훨씬 신경 써야 하고 만약 그 와중에 조금 더 나은 비타민 D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퀄리D라는 비교적 이름있고 잘 검증된 원료가 포함된 비타민 D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용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용량으로서 꾸준히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정상 체중인 분은 1일 1000IU, 과체중인 분은 1일 2000IU를 유지 용량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원활한 흡수를 위해 반드시 기름진 음식이 포함된 식사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체질에 따라 간혹 흡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너무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1, 2년마다 진행되는 건강검진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하는 것 정도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섭취만 시작하셨다면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거나 연어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비타민 D 결핍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섭취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드린 법칙들과 용량을 잘 염두에 두고 비타민 D 섭취를 유지해 주신다면 암 예방은 물론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컨디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어떤 영양제를 구매해야 하는지 긴가민가 하거나 궁금한 분은 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1:1 상담도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